2024년 한 해 동안 35만 8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평균 980명이에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오히려 문을 닫고 있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빈소가 텅텅 비어있고 16년간 운영하던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주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였습니다. 적자를 메우던 장례식장 수익이 사라지자 차라리 병실로 바꾸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국립대병원조차 장례식장을 포기할 만큼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이제는 짐이 된 겁니다. 손님이 늘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됐어요. 도대체 장례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육개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빨간 국물에 소고기 들어간 그 음식 말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육개장이 나오잖아요. 붉은색이 잡귀를 쫓는다는 속설도 있고 밤새 조문하는 손님들에게 해장과 보양을 동시에 준다는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대량으로 만들기 쉽고 오래 끓여도 맛이 유지되며 무엇보다 원가 대비 남는 게 엄청나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은 빈소 대여가 아니었어요. 음식이었거든요. 빈소는 손님을 끌어모으는 공간일 뿐이고 실제 돈은 음식에서 벌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잔치 집식회를 장례식장에서는 고향 집식회라는 별도 이름으로 납품합니다. 대기업이 장례식장 전용 브랜드와 라벨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이 시장이 컸다는 뜻이죠.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폭리를 보여드리죠. 18만 원짜리 수의를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여러분이 낸 장례비의 대부분이 병원 순이익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은 3년간 장례식장에서만 60억 원을 벌었고 충남대병원은 무려 77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시대였죠. 음식 수익은 더 대단했습니다. 조문객 한 명당 음식값이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였거든요. 과거에는 장례 한 건당 조문객이 많게는 100명에서 150명까지 왔어요. 계산해 볼까요? 150명이 3만 원씩 음식을 먹으면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술과 음료까지 더하면 음식 매출만 5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죠. 3일장 동안 음식만으로 수백만 원을 번 겁니다. 그런데 음식 매출이 훨씬 크니까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빈소보다 음식이 중요한 수익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장례식장 사업을 육개장 장사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음식 판매에 의존했으니까요. 상조업체가 장례식장에 고객을 소개해주면 장례식장은 상조업체에 수수료를 줬어요. 그 수수료가 40%에서 50%에 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로 줘도 남는 장사였던 거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경기 불황해도 장례는 미룰 수 없습니다. 망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사업 모델의 핵심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문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코로나19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춰섰을 때 장례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장례식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고 조문객 수를 제한했습니다. 빈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고 식사도 간소화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조문객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많이 오던 조문객이 수십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해요. 가족 10명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흔해졌고요.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안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도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조문 문화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가족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온 마을이 함께 슬퍼했고 친척들도 수십 명이 모였어요. 장례는 마을 전체의 행사였죠. 지금은 부모님과 자녀 둘, 이렇게 4명이 한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친척들과도 멀리 살고 연락도 뜸하죠.
더 결정적인 건 조문 방식이 바뀐 겁니다. 카카오톡에 조의금 전용 봉투가 생겼어요. 터치 몇 번이면 조문이 끝나는 시대가 된 거죠. 직접 가지 않아도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장례식장이 지방에 있으면 왕복 반나절이 걸리잖아요.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하고 교통비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조의금만 보내고 나중에 따로 인사하지 뭐. 문화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장례식장 분위기 자체를 불편해해요. 검은 옷 입고 절하고 음식 먹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문객이 줄면 장례식장에는 치명타예요. 장례식장 수익의 핵심은 음식이었으니까요. 손님이 대폭 줄면 음식 매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수백만 원 벌던 게 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빈소 대여료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상조업체와 계약 구조상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거기다 지금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다 비교하거든요. 빈소 대여만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문객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무빈소 장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겁니다. 고인의 시신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시지만 조문객을 받는 공간은 만들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입관식을 하고 바로 화장으로 갑니다. 3일장도 없고 조문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장례식장에 며칠씩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업체에서는 전체 장례의 10%에서 30%까지 무빈소로 진행된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왜 무빈소를 선택할까요? 비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으로 평균 장례 비용이 1,300만 원대였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빈소 대여, 음식값, 장례용품, 화장비, 봉안당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부담이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축이 없는 가정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면요. 보급형 상품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면 가능합니다. 빈소가 없으니 대여료가 안 들고 조문객이 없으니 음식값도 안 들어요.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비용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경기 안산에 사는 50대 여성은 어머니 장례를 무빈소로 치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빈소에 가족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형식적인 절차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절 받는 것보다 가족끼리 진심으로 이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고인의 유지도 한몫합니다. 요즘은 미리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장례는 조용히 치러달라.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달라. 빈소 차리느라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빈소는 장례라는 의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없으면 장례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빈소 없는 장례는 장례가 아니라 시신처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빈소 장례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형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회사 다니는 그 직장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고들직, 장사 지낼 장. 직장이란 장례 절차 없이 바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빈소도 없고 조문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떠나는 거예요. 직장은 원래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거였어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직장을 시행했습니다. 연고가 없으니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자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공동 납골당에 안치하는 게 전부입니다.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0년 3,000명대에서 2023년에는 5,000명을 넘어섰어요.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진짜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고독사입니다. 정부 통계와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은퇴하고 이혼하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 가장 취약한 거죠. 월세가 밀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서 집주인이나 경비원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살고 혼자 죽고 장례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36%를 넘었어요. 장례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문객 감소, 무빈소 증가, 고독사 증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장례 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장례가 비슷했습니다. 3일장에 조문객 수십 명에서 100여 명, 빈소에서 육개장 먹고 절하고 조의금 내고 비용도 1,0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비슷했어요. 누가 돌아가셔도 장례 풍경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무빈소 장례와 직장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리미엄 장례가 성장하고 있어요. 양쪽 끝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 장례가 뭐냐고요? 호텔급 장례식장에서 VIP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부촌에는 이런 프리미엄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개인 전용 빈소는 기본이고 고급 호텔 수준의 한정식 코스 요리가 제공됩니다. 육개장 대신 전문 셰프가 만든 음식이 나와요.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고 전담 장례 코디네이터가 모든 절차를 관리합니다. 조문객 안내부터 음식 서빙, 화장장 이동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줘요. 유가족은 슬퍼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인의 일대기를 전문 업체가 영상으로 제작해주기도 해요. 비용은 얼마일까요? 3일장 치르면 빈소 비용만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음식, 꽃장식, 영상 제작, 리무진 서비스까지 더하면 수천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최고급 상품의 경우 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고인의 마지막을 최고급으로 보내드리고 싶어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품격이 중요한 거죠.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200만 원대 무빈소, 장례, 100만 원대 직장이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절차만 진행하는 겁니다. 중간 가격대의 평범한 장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1,000만 원대 중반을 들여서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지만 양극단으로 가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동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예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거든요. 발레 파킹을 할 주차장도 없고 코스 요리를 만들 주방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빈소 장례만 받으면 수익이 안 남습니다. 진퇴양난인 거죠. 전통적인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동안 우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1,500만 원 쓰던 사람들이 300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돈으로 다른 걸 삽니다. 바로 AI 추모 영상이에요. 자본은 육개장에서 영원한 기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스테크입니다. 데스테크, 죽음과 기술을 결합한 산업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데스테크 스타트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죽음도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AI 추모 서비스입니다. 디브레인 AI라는 한국 회사가 만든 리메모리라는 서비스예요. 무슨 서비스냐고요? 돌아가신 분을 AI로 복원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인의 사진 한 장과 10초 분량의 음성 녹음만 있으면 됩니다. AI가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서 영상을 만들어내요. 이 영상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AI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실제로 결혼식에 사용된 적도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AI로 복원되어서 딸의 결혼식에 영상으로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전통 장례 산업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프리드라이프는 리메모리 서비스를 상조 상품에 포함시켰어요. 장례를 치르면 AI 추모 영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례와 AI가 결합한 거죠. 디지털 추모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헌화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사는 가족도 언제든 추모할 수 있게 된 거죠. 명절에 고향에 못 가도 스마트폰으로 성묘를 대신하는 거예요.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이런 서비스에 동의했을까요? AI로 복원된 고인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빈소 장례를 선택한 사람들은 지출 자체를 줄인 거거든요. 데스테크는 기존 장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모의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추모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화장률은 9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화장률이 20%도 안 됐는데 완전히 뒤집힌 거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던 문화가 납골당을 찾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시신을 태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넘게 태워야 합니다. 한 구를 화장하면 약 160kg에서 200kg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장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분해장, 물로 시신을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고인의 시신을 특수한 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합니다. 약 6시간이 지나면 뼈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분해돼요. 화장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습니다. 영국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퇴비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고인의 시신을 톱밥, 나뭇가지, 버섯 같은 것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넣습니다.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뼈를 제외하고 모두 분해되어 한 줌의 흙이 돼요. 그 흙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나무가 되는 거죠. 미국 워싱턴주에서 2019년 처음 합법화됐어요. 버섯관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루프바이오텍이 개발한 건데요. 버섯 뿌리로 만든 관입니다. 매장하면 45일 만에 땅속에서 사라져요. 나무관은 썩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버섯관은 한 달 반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2025년 6월에는 미국 메인주에서 이 버섯관으로 첫 매장이 진행됐어요. 수분해장, 퇴비장, 버섯관, 이 모든 기술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차지하던 그 거대한 공간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산분장 관련 제도가 정비됐어요.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예요. 납골당에 모시는 대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뿌릴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산분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납골당 비용 부담 없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거죠.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유골 처리까지 바뀌고 있어요. 이제 화장에서 납골당에 모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바다에 뿌려도 되고 흙이 되어도 되고 버섯이 되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의 사망자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5만 8천 명이에요. 하루 평균 98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연간 사망자가 6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이 죽는 시대가 오는 거죠. 죽음이 더 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장례식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개인화로
조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업계 증언에 따르면 많이 오던 조문객이 수십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코로나가 조문 문화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렸죠. 조문객이 줄자 음식으로 돈 버는 사업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육개장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용도 줄이고 형식도 거부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도 증가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없는 죽음이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살고 혼자 죽는 시대죠. 장례 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고급 장례와 수백만 원대 무빈소 장례, 이렇게 갈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AI 추모와 친환경 장례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장례식장이 무너지면서 자본은 기술로 눈을 돌렸고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 추세는 더 뚜렷해질 겁니다. 프리미엄 장례와 최소 장례로 갈라지는 현상이 빨라질 거예요. 고급 장례와 간소한 장례, 그 사이에 있던 동네 장례식장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처럼 공간 재배치나 경영상의 이유로 문 닫는 곳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기술이 장례의 모든 단계에 들어올 겁니다. 알림, 조문 예약, 조의금 전달, 추모 영상 제작, 온라인 추모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AI가 고인을 복원하고 드론이 3분장을 대행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장례의 의미 자체가 다시 정의될 겁니다. 과거에는 장례가 공동체의 의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인을 보내드렸죠. 상여를 메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은 개인화된 추모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걱정합니다. 장례 문화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형식 없이 진심만 있으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절하고 음식 먹는 것보다 조용히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게 더 진정한 추모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이 문을 닫은 건 끝이 아닙니다. 장례 산업 전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조문객이 줄었고 무빈소 장례가 늘었고 고독사가 증가했습니다. 장례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AI 추모와 친환경 장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이 남을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